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새 표절이 갑자기 이슈가 많이 돼서 추석 연휴 때도 특검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표절과 관련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거침없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 한번 썼던 시인데 그 시 제목이 여름하늘입니다. 당신 마음속 나의 슬픈 미소를 하얀 밤 꿈으로 맑게 보내 짙푸른 검은 하늘에 올려놨더니 여름 그 무더운 날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그걸 무릅쓰고 애쓰며 스치오네. 이 시를 원래는 제가 썼는데 이 시를 사실상 인용 내지 표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는 동천이라고 그 겨울 하늘 서정주 유명한 저희 그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시를 가지고 제가 여름하늘이라고 해요. 동천이라는 겨울하늘이라는 시를 여름하늘이라고 제가 쓴 건데 그 시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아주 정말 멋진 시입니다. 7호 해가지고 운율에 맞춰서 멋지게 쓰신 그 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동천이라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인용을 이제 제가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제가 동천이라는 서정주님의 시를 가지고 썼다라고 이제 일단은 저는 인용을 했고요. 인용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표절 시비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표절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 그리고 논문, 노래, 그림 등 영역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이제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2008년 2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논문 표절 가이드라인 그 모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는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법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저작이라 하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표절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문을 그대로 A라는 학술지에 써놓고 다시 B라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이것도 표절이 됩니다. 그 표절은 또 이러한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저작물은 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그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소설, 시, 조각, 강연, 연설, 음악, 저작물, 회화, 사진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다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그 저작권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액에 합치되게 하면 공정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는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2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시사 보도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연, 방송 또는 시험 문제,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를 제외하고 출처를 할 때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37조입니다. 그리고 출처 명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여쭤볼 거는 예. 세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범죄로 얻은 이익도 세금을 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업소득, 개인소득,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하여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금을 낼 뿐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얻은 이익 내지 수익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며 그 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얻은 이익은 세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를 고용해가지고 사건 소개의 대가로 사건 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 사건 브로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그 수수금액 상당을 몰수 내지 추징당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그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수수금액 상당을 몰수 내지 추징당합니다. 한편 이제 그 범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그 특정 범죄와 관련한 범죄 수익,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그 처벌하고 있고 또한 몰수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올해 2022년 1월 4일 법을 개정해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 내지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면서 이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받은 경우에 이제 몰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내지 가상화폐라고 하죠. 근데 이게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 내지 그 암호화폐의 일종이고, 또 피고인이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몰수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세금을 낼 필요는 없고 그냥 몰수의 대상이다. 그쵸? 네. 예. 변호사님이랑 촬영을 하면서 이런 게 또 궁금했었는데 변호사님 또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된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셔갖고 비트코인 말씀해 주셨을 때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될라나 였는데 이것도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된다. 변호사님 덕분에 또 이제 범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도 좀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